독립언론 탐사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독한 기자 킨, 진행을 맡은 저는 봉지욱입니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또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인 보안수사권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결탁한 언론은 연일 경찰의 수사권 독점 반대,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필요, 이 같은 여론이 우세하다며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을 보호하는 제도일까요?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한 기자 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치킨쇼입니다. 베테랑 탐사 기자들과 함께 쏟아지는 뉴스 속에 숨겨진 맥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혼자 나오셨어요? 아니요. 예. 또 다른 분 계시죠? 네. 오늘 한상진 기자가 일이 있어서요. 한상진 기자 대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그리고 윤석열과 아주 격렬하게 싸우셨던 한동수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독한 기자 킨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셨죠? 네, 두 분의 그 명성의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네. 네. 예. 독한 기자라는 그 네. 제목이 싹 들어더라고요. 독한 고독한 기자. 기자. 고독한 기자, 예. 외로운 기자. 그렇죠. 그 고독이 진정한 행복일 수 있어요. 아니 저희가 처음에 진짜로 고독한 기자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길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얘가 이제 거기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고 예. 그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네. 운영되는 독립 언론이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제가 독립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아, 최근에 유력화, 남태령 예.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우리 한 변호사님 캐주얼 입으신 거 처음 보네요.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예,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간달프? 우리 김용진 기자의 별명이 간달프인데, 아, 네. 염색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변호사님 나오시니까 그래서 반응이 이제 네, 나오네. 그러면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셀럽이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일단, 제 여기가 원래 이제 큐티 상진이라고. 예, 한상진 기자 한상진 별명이 기자. 큐티 상진이에요. 큐티? 예, 큐티. 그럴까요? 다리가 이쁘다고, 아, 종아리 뒷모습이 이쁘다고 해서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큐티 상진이라고. 네. 예, 오늘 오늘 이제 아름다운 부분을 찾았네요. 예, 그러니까요. 큐티 상진이 오늘 그 빛이 못할 사정이 있어 못 나왔는데 네, 네. 훨씬 더 큐티하신 분이 나오신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은 그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사건 이거 변호. 네, 네, 보시죠? 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예.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이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1심이 맞습니다. 예. 공판기일이 30회 정도 열렸거든요. 30번이요. 예, 그게 예. 뭐 불필요한 증거 제출할 점이 제일 크죠. 네. 검사가 그렇게 되고 뭐한 3년 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좀 이제 변론 종결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결심하고 하기로 했는데 검사가 좀 증거를 좀 늦게 내서 예. 부득이 한 길 더 속행이 돼서 9월 1일 날 변론 종결하고 음. 한 달이든 네. 뭐 이따가 선고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권 때요. 예, 네.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그 방통위 국과장하고 뭐 관련 심사위원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맞습니다. 예. 그 일단 점수 조작은 아니고요. 예. 그 심사위원들이 아주 중립적인 표현들을 공소장에 써야 되는데 조작은 이제 보도자료 뿌리면서 이제 일종의 프레미였고요. 네. 점수 수정이죠. 예. 심사위원회 통상적인 권한 내에서 점수가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네. 오픈된 자리에서 이 위원장한테 이거 지금 수정해도 되냐고 얘기하고 고친 것이어서 네. 조작이라는 표현은 방금 혐의를 하셨으니까 문제 문제는 이제 없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점수 조작, 범죄 집단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점수를 조작한 게 아니고요. 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 이제 지금 이제 공판관여 검사가 이제 한 명 출석할 정도로 본인들도 이제 관심도 이제 많이 멀어지긴 했는데 이 실체에 관해서 보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죠. 예. 뭐 변호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죄임이 거의
이렇게 확실시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보고 있고요. 네. 그 전 단계로 그 실체 판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이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렇게 된 그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수사할 당시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죄하고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검사의 이제 그 수사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시작했는데요. 예. 그거는 그 뭐 시행령 이른바 한동훈 시행령에 의하면 그거는 무효가 아닌가 효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석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공소기각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법리 해석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네, 판사를 하셨으니까 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면 네, 재판 시작 단계에서 공소 기각을 하면 되는데 네, 재판 다 한 다음에 선고할 때 공소 기각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또 비슷한 경험을 하셨. 일단은 좀 실체에 관한 예. 이 심리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네, 그렇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네. 더 이제 그 공소 기각 사유들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재판부에 좀 적극적으로 가야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권순일 전 네, 대법관의 그 맞습니다. 공소 기각 예. 수사권 없는 거 수사했다고 식으로 조금씩 이제 법원이 아주 아니 근데 그것도 근데 4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다 그러니까요. 끝나고 한 그- 거잖아요. 예. 그 사이에 재판 받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오늘 오세훈 1심 선고 당선 무효형 나왔거든요. 벌금 1,000만 원 1,000만 원? 나왔는데 예, 이 오세훈 시장 관련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거는 뉴스타파에서 2024년 11월에 최초 보도 집중 보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봉 기자 있을 때 그때 뭐 명태균 예. 관련 이제 파일 입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뭐 강혜경 씨입니까? 예. 이제 밀착 취재하고 해가지고 뉴스타파가 이제 최초로 밝혀낸 그 이야기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예. 거기 3,300만 원 뭐 전달된 거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거의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도한 그 내용하고 거의 맞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예, 이후에 수사한 내용이 사실상 뉴스타파에서 당시 당시 보도했던 내용 똑같거든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뉴스타파의 그 탐사 그 팩트를 이 사실 인정해가는 과정들을 제가 가장 신뢰하는 그 언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도이치모터 맞습니다. 사건도 예, 그렇죠. 예. 아주 대단한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보다 더 조사를 잘하신 맞습니다. 거죠. 뉴스타파에서 처음 네, 또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실제 아니 근데 진짜로 사건이 많은 실제 게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제 김건희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제가 하나 뭐- 더 있잖아요. 네, 27일에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개 중에 하나도 네. 한상진 기자가 했던 네, 네, 예,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거짓말. 네, 네. 예,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가 많네요. 맞네. 네, 뉴스타파가 예. 가장 사실 체크도 잘하시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국으로 네. 압수수색을 왔던 것 같습니다. 압수적으로 왔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큐티 상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뭐 지금 저는 저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한상진 기자가 이제 법정에서 윤석열이 주간동화 한상진이라고 옛날에 주간동화 다녔거든요. 아, 네, 네. 주간동화 한상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네. 예, 막 했는데 보니까 악감정이 예.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 한상진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나는 나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예, 제가 보니까 한상진 주간동화 한상진 때문에 한상진. 맞아요. 한상진이 주범이었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1심 선고 장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세훈 피고인에게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단연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액수가 2,100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좋지 않은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변호사님 오늘 벌금 1,000만 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좀 세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1,000만 원이면 세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100만 원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정자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네.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당선이 이제 취소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한 일례를 들면 200, 300만 원 하면 항소심에서 80, 90만 원 해서 그 의원직을 뭐 이제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할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8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예. 이제 통상적인 판사라면 그 양형으로 되기는 하기 어렵고 어렵다. 다만 이제 일부가 무죄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건 10개 중에 5개만 유죄로 인정되는데 뭐 한두 개만 유죄다 이러면 또 치열하게 다투겠죠. 근데 이제 1심에서요. 대부분 증인신문이 다 끝났는데 네. 2심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법리적으로 뭐가 좀 잘못 적용이 된 이런 것들을 보는 건가요?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는 뭐 사실 문제도 예. 다툽니다. 사실 오인하고 법리 오해 주장들을 하는데 네. 법리 해석 뭐 이런보다는 주로 사실을 좀 다툴 사실. 가능성이 좀 낮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그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오늘 판결문 보니까 공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이 오세훈 시장이 사실상 의뢰를 했고 제3자가 대납을 했다 이게 그냥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다 인정이 됐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보도하고 난 다음에 예. 오세훈 시장이 이제 우리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뭐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했어요. 반박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 예, 저를 포함한 저희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예, 고발, 고소? 예,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그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검찰이 그때 중앙지검에 접수가 됐다가 창원지검으로 사건이 갔다가 다시 중앙지검으로 왔다가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우편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를 고발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실종됐어요 사건이. 아직 펜딩돼 있겠죠. 예. 네, 그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 통지받을 권리들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저는 저희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걸 수사의 밀행성, 비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피해자들의 예. 이런 알 권리, 사건의 진행 상황, 결과 등을 좀 통지받고 알 권리들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그래. 예. 검찰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감찰부장 하셨으니까 네, 네. 최근에 어떤 기사 보니까 사건 7년 만에 네. 그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노조 파괴했던 사건이 있던데 네. 7년 만에 지금 검찰이 처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사를 언제까지 이거 처리를 해야 된다 없나 보죠 규정. 네, 보통 캐비넷에서 이제 뭐 네. 이렇게 좀 뭐랄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사건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도 있을 수 있겠고 예. 보통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정치적인 이런 사유도 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미운 사람은 사건을 처리를 무혐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예. 명예퇴직금 못 받고 예. 나가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시키면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네, 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정작 검찰에서는 사건 처리 기한이 없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거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아주 완성되기 직전에 예. 그때 처리를 하죠. 보통은 그 정도의 어떤 규칙 준수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보안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 예. 완성돼서 예. 실제 정식 징계를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뒤늦게 한 몇 년 전부터 발생했죠. 그게 그전에는 징계를 안 받았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보안 사건 존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작은 빈틈도 안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보안 사건 폐지를 하겠다고 사실상 지금 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를 해달라. 전당대회 전에 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사실 요 한두 달간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작년 9월달에 이미 확정된 거였어요. 네. 수사 기소 그 완전한 분리 그렇게 됐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국민들은 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죠. 예. 근데 이게 뭐 올해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끊임없이 변동이 생기는데 오늘 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또 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이런 또 특별히 그 한 변호사 모시고 하는 이야기도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언제 바뀔지 모르고 예. 이게 끊임없이 검찰이 이제 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작도 꾸미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일정을 그 예상컨대요. 예. 일정은
이렇게 이제 법사위 소위를 이제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사실상의 당론이었지만 예. 또다시 이제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를 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 빠르면 뭐 다음 주 뭐 목요일이든 뭐 이렇게 금요일이든 본회의로 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본회의 직전에 독소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한 조항들이 또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끝까지 그 방심하지 말고 뭐 개혁을 원하시는 입장에서는 예. 또 좋은 형소법안이 되도록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네. 보안 수사권이 곧 직접 수사권이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면 예. 이 약간 보안 수사는 약간 보충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보조적인 그런 수사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긍정적인 그리고 이미지가 있죠. 보안 자체가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던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수사 미진이나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보안 수사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물품에 하자가 없듯이 예. 그런 식으로 서로 수사 역량들이 좀 발전해 가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예. 그런 측면의 것인데 실제 형사소송법에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 어느 뭐 발의된 안 중에 직접 보안 수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 이 형사소송법에는 보안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게 이른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시행령의 보안 수사권 말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들어갔죠. 예,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수사권을 유지하느냐 많으냐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없고 그냥 직접 수사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거니까 네. 보안 수사든 직접 수사든 검사가 하는 거니까. 네네. 네, 직접 수사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는 필요하죠. 예. 완전한 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아주 급하면 사실 전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 하라고 해서 예.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 수사를 그 경찰 사법 경찰 관리를 통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 변호사님 그 검찰개혁 자문단 그러니까 총리실 한 산하. 말씀 더 하면 예. 증거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자문단 하셨는데 네, 어제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네. 박찬훈 교수님이 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면 민주당의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좀 네. 되게 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같이 그때 자문단에서 활동하지 네, 네. 않으셨어요? 그때 저도 예. 이제 최초 16명의 자문위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뭐 근데 중간에 좀 집단 사태도 있고 막. 네, 6명의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예. 우리 그 위원들 예. 그 중에 한 4분 정도는 또 그 나와서 이제 형사법 개정 예.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그 이슈가 이제 수사사법관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랬죠. 검찰 내에서 검사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선 이제 예. 경찰과 사법경찰을 약간 지휘하는 형태로 네, 가니까 당장 지금 중수청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검찰 수사관들의 인력 이동이 필요한데 예. 일제히 거기 또 안 가겠다고 중수청까지 가서 또 검사를 지휘를 또 받고 이런 형태를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이렇게 중수부의 부활이다라는 이런 아주 그 문제 심각성을 좀 느끼면서 6명이 사퇴를 했죠. 그때 수사 사법관 예, 수사사법관 중대범죄수사청. 그런 용어는 누가 가져온 겁니까? 왜 그런 보도- 계층을 나누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자문위원단에서도 실질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들이 아니었는데 네. 그게 돌아와서 그거는 이제 뭐 추측이죠. 네. 뭐 이렇게 그 아무래도 예, 검찰 출신의 쪽에서. 뭐 네. 민정 쪽에서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아, 그냥 추측이죠 뭐. 논의가 전혀 안 됐는데 이렇게 문건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네네네. 아. 그렇게 그래서 약간 뭐 대충 자문도 대체로 우리가 논의 안 된 안들을 중수청법안, 공수청법안을 받아보고 조금 이렇게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 우리 저희들이 6명 말고도 예. 뭐 일종의 그렇게 뭐 있었죠. 장교 그룹이 따로 있고 뭐 밑에 뭐 사병 그렇습니다. 그룹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구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된 청으로서 예. 그 중대범죄 옛날 대검 중수부의 오랜 검사들의 희망을 실현하는 구조로 된 거죠. 오히려 개악이네요. 그러면. 네, 계약에 그 부분이 이제 철회됐죠. 그때.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사퇴를 하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검찰에도 계셨고 네네. 법원에도 계셨어요. 네네. 다양한 경험을 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수사 기소 분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 네. 예. 예, 대검했을 때 많은 이제 권한 남용들 뭐 이런 것들을 예. 많이 지켜봤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그렇다 해서 이제 저의 뭐 개인적인 뭐 경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예. 마침내 이제 검찰 정권이 탄생하고 내란의 그런 과정들, 그 예. 극복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헌법의 그런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조금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그 권한에 집중이 있으면 안 된다. 예. 국가기관 중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수사권을 다 이제 경찰로 예. 중수청이든 이관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 분산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서로 견제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예. 그런 것들이 그 선진 사법의 정상화 과정에 놓여 있다. 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 수사 기소 분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모순과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 같아요. 이거는 꼭 정상화시키고 이걸 풀고 가야지 우리나라의 번영과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 좀 인권도 보장되고.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 독일과 일본에는 검사가 수사권뿐만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도 있다라는 네, 네. 기사, 그리고 추미애 네. 경기도지사가 네. 거기는 있지만 그거를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막 팩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네. 어떻습니까? 해외에선? 예. 뭐 저도 뭐 필요하면은 네. 독일 정부에다가 공식 뭐 문건을 해서 확인하는 게 좀 확실한가 모르겠는데 독일에든 제가 독일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고 또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이제 고위 검사를 통해서 직접 이제 얘기를 들은 거는 이제 검사는 뭐 서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검사들은 그 수사 인력이 없어요. 검찰청에 수사 인력이 수사관이 없어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손 없는 머리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 거죠. 그 수사 인력이 없어서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정도로 독일의 이런 검사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체 독일의 검사들은 수사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지휘권 형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쪽에 이제 독일의 검사들은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제도 전체를 바라보면 예를 들어서 영국과 미국도 검사가 수사 안 합니다. 예. 아주 예외적인 뭐 기소 대배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검사들은 수사를 안 합니다. 예. 수사를 하면 그 조사자 증언 형태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당사자 지휘하고 모순 충돌된다고 해서 독일 검사, 미국 검사들 수사 안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수사 지휘권 자체가 없고 일본의 검사들은 수사를 하는데 일본의 경찰들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영장, 네. 체포 영장.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일본에는 검찰 심사라고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고 우리가 그 디올백 사건 봤잖아요. 큰 죄 덮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불기소하는 거. 예. 뭐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세고 많은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 기소는 사실상 처벌이 안 되잖아요. 평등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예. 신성과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일본 검찰 심사회가 시민이 참여해서 이 전문가가 아닌 예. 그 뭐 중의원 선거권 가진 사람 무작위로 추첨된 시민들이 11명이 구성해서 그 불기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주도 그 형사법 개정안에 공수심의회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막 일제히 언론들이 반대하는 걸 봤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약한 고리라는 거죠. 검사의 기소권 통제, 불기소권 통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라고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운영될 때 보니까 거의 검찰에서 핸들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네, 그때 채널A 사건 때도 그랬고요. 네. 대검에 있는 것들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네. 검찰
그것들을 가지고 정당화시키는 네. 거, 자료도 그쪽에 내고 핸들링 하고요. 그게 현재 공소청법에 사건심의위원회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대검에 있던 거를 광역공소청에다가 예. 일을 하나 줬어요. 음. 그때 검찰총장 이름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 검찰청이 불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 그런 부분은 검사의 권한과 조직을 유지해줬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그 사건심의위원회로 거기다 또 하나 규정하는 것은 좀 미처 살피지 못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본 검찰도 굉장히 예외적으로 네, 도쿄 지금 특수부, 뭐 나고야 맞습니다. 지금 특수부, 오사카 네. 지금 특수부는 이제 자체 수사를 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진짜 대형 사건들, 네. 부패 스캔들 이런 그렇죠. 것들만 뭐 정치나 뭐 네. 대기업 뭐 이런 네, 이제 스캔들 위주로 이제 맞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를 잡아 넣기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네, 공정성 이슈라든가 무슨 정치 예. 뭐 이런 이슈들은 뭐 이렇게 예.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가 계속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선일보 자료 5번 이 여론조사 보면 검찰 보안 수사권 61%, 시민 61%가 유지해야 이렇게 제목이 뽑혀서 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올해 2월에도 좀 다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보안 수사 필요하다.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언론에 지금 도배되고 있거든요. 보안 수사권 이제 존폐, 그 이제 존치할 거냐 아니면 뭐 저 폐지할 거냐 네.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이제 꾸준하게 있어 왔는데 점점점 이제 유지해야 된다는 비율이 이제 높아갖고 그걸 한번 쭉 따져보면 네. 검찰이 이제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시계열하고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네. 검찰이 굉장히 이제 자기들의 보안 수사권 이런 부분의 네. 필요성을 계속 이제 주장하고 예. 많은 언론이 그걸 이제 받아 쓰죠. 네. 그런 와중에 또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고 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유력 조사 기관이 이제 갤럽이 네. 이 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선일보에서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61%가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이거는 60%가 넘은 거는 아마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한 그 이제 7월 18일 보도니까 네, 네. 예, 이제 아직 한뭐 그- 며칠 안 됐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질문 항목에 큰 문제가 보입니다. 질문 항목에. 자체가 예, 네. 질문 자체가 질문을 한번 보시면 자료 7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질문이 뭐냐면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보안 수사권이 먼저를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 위에 유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전제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걸 두 가지를 물어볼 때 자연히 이거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변 1번 답변이 경찰 견제 그리고 부실 수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부실 수사는 당연히 방지를 해야겠죠. 네네. 부실 수사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번 답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답변 이거 보면 항목이 기소 수사 분리 원칙 이거 말 어렵습니다. 그냥 예. 수기 분리하면 더 쉬운데 순서도 바꿨네요. 그러니까요. 수사 기소 분리라고 주로 많이 썼지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 뭔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2번을 이미 듣기 전에 1번에서 버튼을 누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예. 사실상 질문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답변인데 이게 바로 명태균식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숫자나 샘플 조작도 하지만 사실상 이 질문지를 굉장히 네. 자기의 그 여론조사 목적에 맞게 짭니다. 네, 네. 실제로 오늘 오세훈 1심 나왔지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때 이 질문지 조정을 명태균 씨가 네. 했거든요. 네. 해가지고 이게 솔직히 보면 이제 기술이죠. 네. 조사의 기술인데 네. 그 조사의 기술이 들어간 지금 갤럽의 조사다. 명태균 씨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하는 모양이죠. 네. 예, 돈 받고 예. 하는 거. 네. 그 이제 여론 설문 자체가 이제 전면 폐지해야 된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그렇죠. 이 답변을 자료 이거는 8번 답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그렇죠. 예. 그 이제 이게 뭐 그 전제 자체가 그 이제
이게 뭐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 위에 유죄된다. 이게 이제 답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경찰 부실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제 유지 쪽으로 이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그다음에 뭐 유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위험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폐지는 뭐 원칙 이런 거예요. 원칙 이러면 그냥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손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제한된 법안 중에 보안 수사 요구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아예 이제 선택지에서 빼버렸으니까 이거 뭐 제3의 어떤 선택을 할 여지도 안 주고 네. 뭐 이제 1번 쪽으로 가게 만드는 뭐 그런 네. 굉장히 왜곡된 그런 이제 설문이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게 쭉 누적이 되면 어쨌든 검찰 수사권 유지하는 쪽으로 여론이 좀 늘어나게 돼. 그럼 그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늘어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를 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면 어떤 동조화 심리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게 있죠. 예. 그게 이제 오세훈 사건에서도 명태균 씨가 처음 오세훈을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당신이 서울 광진에서 고민정한테 진 이유가 뭔지 아냐. 여론조사 때문에 진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당신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 오세훈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해달라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만든다는 그 거였습니다. 추세를 만드는 거죠. 추세를. 네. 네. 그 이제 그 검찰의 권한과 관련된 이제 법 개정에 있어서 그걸 결정하는 최종 인자, 최종 요소는 여론이라는 것은 검찰이 익히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할 때 예. 지금 말씀에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아까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면 민주당의 정권 위기가 온다는 말은 그때 떠오르는 것은 옛날 윤석열 총장이 예. 그 직접 이제 수사 개시권 문제에서 네. 그거를 삭제하자는 검찰청법 개정이 나오니까 한 얘기가 부패 완판이라고 그랬어요. 불안을 조장하는 거죠. 이거를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부패가 완판, 완전히 판친다 줄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부패 나라가 완판. 혼란스러워지고 정권이 바뀐다. 예. 이거의 어떤 또 다른 재상전된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여론이 결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그 마지막 해에 예. 검찰청법에서 그 부패 경제 범죄까지 다 삭제하는 형태의 개정이 될 때 일제 그때 김호수 총장 시절에 예. 그 대검 이제 각 고위 간부들이 방송에 출연하도록 어린이를 해놓고 계속 그 여론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이런 논리들을 계속 제공해 가면서 네. 이렇게 여론전을 형성하고 이런 역할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검찰 이제 간부들이 순번을 정해서 이제 네, 방송에 맞습니다. 이런 데 출연을 네, 하는 네. 거예요. 네, 기존의 언론들이 당시 그때를 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네. 공영방송 다 불문하고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때만 해도 그 검찰의 실상이라든가 논리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반박하기가 어려웠었죠.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어찌됐든 그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제 경찰이 좀 궁지에 몰리고 봐라 역시 검사가 수사도 잘하고 성범죄나 이런 것들 인권 친화적이다. 이 기사가 사실 거의 언론을 도배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건하고 검사의 수사권하고 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장윤기 그 사건에 관련해서 일단 긍정적인 측면들을 그 바라봤습니다. 예. 뭐냐면 처음에는 최초에 예. 그 경찰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예. 부패하고 불공정한 조직이라는 쪽으로 해서 이걸 수사권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그렇게 돼서 이제 예. 많은 일정 기간 이제 여론이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는 그쪽으로 몰아갔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또 이런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의 어떤 권한이 또 비대화지면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면서 6개월이든 1년 후에 독립적인 감찰기구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이때 피해자 단체, 피해자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서 그 기간들이 훨씬 더 단축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오히려 형사법에. 오히려 그래서, 도움이 예, 됐다. 그래서 마땅히 피해자는 그 인권의 개념들을 가장 많이 절실하게 느끼시는 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검사의 수사권이 아닌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방향입니다. 검찰의 부패와 그 성범죄 관련 사건 암장과 은폐 구조들이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거는 서로 다 같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긍정적인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죠. 예. 예. 언론 플레이가 진짜 제가 볼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급기야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장윤기 사건 검사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조선일보 뭐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부에서 그리고 대검에서도 굉장히 자기들이 수사 잘한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리고 막 단독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예. 매일 그게 이제 쏟아지고 있고 하니까 이게 뭐 일일이 그 이제 사례를 예. 일일이 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 알기 예. 싫다,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기 싫다.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장윤기 사건을 뭐 보안 수사를 뭐 수차례 해가지고 진실을 밝힌 여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방송 출연했군요. 예, 7월 네. 4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이죠. 예. 장윤기 살인에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본인은 자살 생각이었다. 자살을 하기 전에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았다. 장윤기가 경찰에서 했던 진술이 저는 거짓으로 판단을 했어요. 직장 동료 피해자에 대한 그 성범죄를 할 당시에 뒤에서 이제 목을 이렇게 조르는 그 부분이 그 피해자 여고생에 대한 그 방법이 같았고. 예. 변호사님 이게 현직 검사가 저렇게 언론에 방송에 인터뷰를 하려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 네네. 예. 다 저 검사장이나 그냥 뭐. 제 뭐 대검이나 이런 근무 비춤 이거 다 보고되고 순장 지금 대행이죠. 예. 다 보고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박상용 검사 있잖아요. 네네. 지금 직무정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언론에 나가가지고 막 1시간씩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뭐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승인이 아니고 예. 일단은 이제 보고하는 형태로 예. 이렇게 신고제로 바뀌어서 신고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방금 이제 그 예. 검사들에 예. 대한 저도 이제 감사를 해보려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서영구 의원 안 중에 행안부 장관의 이제 독립된 조직으로 예. 수사 인권 보호관 뭐 이런 부분들에 경찰에 대한 감시 통제들을 예. 만들었는데요. 예. 제가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할 때 저 혼자거든요. 음. 그 밑에 있는 총장도 반대하지, 차장도 반대하지, 이제 그 과장 검찰 연구관 예. 다 조직들 그 다 검찰 사람들이 검찰을 상대로 한 감찰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때 법무부에서 독립된 그 부서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논의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예. 하여튼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2주 후에는 조선일보 한 면이 도배가 됐는데 예,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기사 제목 보시면 그 뭡니까 140초의 진실 밝히려 수사 또 수사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제목은 뽑기가 상당히 이제 쉬운 제목은 아니죠. 예. 엄청난 이제 공을 들인 이제 제목이고 그 바로 밑에 부제를 보면 장윤기 사건 예. 11차례 보안 수사로 실체 밝힌 광주지검 모모 검사. 근데 이 기사가 이제 추정하고 싶은 건 바로 밑에 부제인 것 같아요. 11차례 보안 수사. 예. 이 보안 수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걸 이제 강조하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검사가 이거를 사건의 실체를 잘 밝힌 건 맞잖아요. 맞고 경찰이 덮으려고 했던 건 맞는데 여기 보시면 소제목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나올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정치인도 그렇고 검찰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없어지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안 나옵니까? 장윤기 사건은 그냥 벌어지는 사건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예. 근데 기본적인 좀 예. 시각 자체가 새로운 제도가 이제
새로 이제 새술은 이제 새 부대에 담다고 이제 새로운 제도가 되면 예. 이거를 잘 협력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 저거를 하면은 지금 뭐 독일, 영국, 미국 다 이렇게 검사가 수사하지 않아도 잘 통제들이 되는 많은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데 예. 안 그러면 계속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많을 거라고 그런 접근은 일단은 접근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그건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검- 관련성은 예. 없습니다. 상당 인과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검사에 예. 수사하고 예. 저런 범죄의 그런 범죄 발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검사가 김학의 사건처럼 검사가 사건을 덮었을 때 그건 견제 장치가 없잖아요. 외부 통제 장치가 없어서 네. 그게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큽니다. 이 경찰은 정말 흔히 하는 얘기로 발각돼서 기록에 있어서 구속되잖아요. 즉각. 그러니까요. 즉각 구속이 됐는데 네. 검사는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처벌받은 검사는 없죠. 없고 김학의는 나중에 무죄를 받았고 또 공소시효 지나고 공소시효 해가지고 지났죠. 예, 그런 일이 지금도 존재하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언론 보도가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검도 제대로 검사를 상대로 한 수사 못하지 않았습니까? 못합니다. 네. 지금 기올백 제가 막 무혐의 손들어 가고 검사들 걱정하네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유죄가 나왔는데 네. 이거 무혐의 줬던 검사들 수사 보고서 조작한 검사들 수사는 하는 것 같은데 기소를 한 명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네, 수사 안 합니다. 예. 네.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특검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수사하는 모양만 지금 갖추고. 그게 이제 그 누구죠?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내란 방조죄로 영장 예. 청구하는 그 국면. 네. 그거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아니고 내란 방조로 하게 되면은 네. 결국 그 검찰 수뇌부를 방어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실하고. 아니 그렇게 돼가지고 이진관 판사가 더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구형보다 한 4년 더. 그래서 그렇게 정의는 죽지 않고 네. 그런 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정의들이 되고 그 판결 이후에 적지 않습니까? 네. 아주 상식적인. 아니, 근데 한 가지 여쭤. 판사를 하셨으니까 네, 이진관 판사 같은 분이 네, 많지 않나요? 법원에? 소수죠. 이제 적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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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수죠. 그러면 약간 내부에서 좀 왕따 같은 거 안 나갑니까? 네. 왜 너만 튀는 판결에 너 나중에 뭐 출세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좀 뭐랄까 비난이나 내부에서 왕따 네. 당하고 막 그럴 것 뭐 같은데. 서로 막 그렇게 약간 독립성들은 많이 네. 보장이 돼서요. 네. 그렇게 막 서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속으로 오히려 네. 출시하는데 더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판결 내리면. 아니 오세훈 시장이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네. 판결문을 통상 언제까지 씁니까? 오늘 1심 선고 판결문을 네. 판결 며칠 전에 대부분 어제까지 그냥 뭐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고? 네, 아침에 이제 뭐 약간 오탈자 같은 네. 것들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원본 이제 다 작성돼 있는 네. 상태죠. 예. 네. 아. 그럼 그걸 그리고- 시스템에 올려놓습니까 혹시 내부? 등록을 하죠. 아, 근데 이제 등록을? 선고한 후에 아, 선고한 후에 네. 아 그럼 선고 전에는 혹시 법원장도 모릅니까? 그러면? 모르죠. 아, 보고도 안 하고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옆에 재판부도 못 물어봅니다. 재판 내용이 어떠냐고. 이제 그게 약간 이완됐던 시기가 예. 저기 양승태 대법원 예, 당 시절에 그게 예. 약간 좀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뭐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약간 이완되고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간혹가다 조금 좀 뭐 이런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보안 유지 기본들은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선고하기 전까지 시스템에 올리지도 않고 출력을 해서 갖고 있다가 읽는 겁니까 그러면? 네네네. 아 그렇게 돼 그렇게 있군요. 그렇게 읽고 선고. 네. 근데 저는 중앙지법원장하고 남부지법원장 법원장 하셨던 분한테 들었는데 네. 일부 판사는 와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법원장한테 유무죄와 그거를 상의를 한다고.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법원장한테 미리 보고하는 판사도 있고 아닌 판사도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좀 저는 선뜻 그거는 네, 뭐 손을- 나도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안 같은데. 되죠. 그 합의의 구성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승진 욕심이나 잘 보이고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예, 그거를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걸 시스템에 올린다면 누군가 내부에서 볼 수는 있는데 시스템에 안 올리는군요. 네, 안 올려요. 그러면 선거 전까지는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선고 그날 있고 나서 읽고 나서 그다음에 올린다.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세훈 1심을 TV 중계를 이제 녹화 중계를 허가를 했는데 네. 선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허가를 한 거네요 법원이. 예.
재판부는 알죠. 재판부는 재판부는 아는데? 합의는 뭐 미리 한참 전에 해놓으니까요. 그 합의 내용대로 판결문을 이제 주심이 작성을 하고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아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변론 재개 예. 내지는 이 부분 쟁점에 대한 합의가 다시 이루어지긴 하지만 예. 합의는 한참 전에 이루어지거든요. 예, 우리 봉 기자 질문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예. 우리 한 변호사님은 이제 판사 시절에 네. 16년 한 이진관 판사랑 좀 비슷한 성향이었습니까? 어, 아니면 지모 판사 아, 뭐 그런 부분하고 좀 비슷한 성향. 저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니요, 그 뭐 쉽습니다. 되게 저는 되게 정의를 이 판결의 가치들을 무척 중시했었죠. 예. 그 겸손하게 하고 이 판결이 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결은 그 휘거나 꺾어지는 게 아니죠. 이 휘거나 꺾어지지 않는. 예, 네. 그리고 아유, 오늘 그거 또 하라고 오늘- 주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예. 그거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으면은 예. 언제든지 아, 오늘 나와야죠. 너무 좋은 이런 생각을 말씀이에요. 하곤 했었죠. 예. 근데 보통 또 예. 묵묵히 다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예. 네. 제가 판결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간 경영에다가 제가 유죄의 콩깍지 이런 칼럼 제가 재판 경험 하나 아, 제가 그거 봤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런 굉장히 경험들도- 감동 있게 봤습니다. 예. 네, 그렇게 실제 예. 이게 좀 이렇게 재판 내용을 너무 세세하지 않게 좀 일반화시키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진 기자가 또 엄청 많은 그래픽 이미지들을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예, 아니, 검찰 수사권 언론 플레이 타임라인 이런 게 있네요. 이게 뭔가요? 19번 자료. 예. 이게 자료가 벌써 19번입니까? 19번. 이게 좀 글자를 크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예, 그래픽의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크게 만든 건데 잘 안 보여요? 예. 이게 이제 검찰이 자기들의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언론 플레이를 해왔지 않습니까? 해왔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 지난 한 3개월치 정도 이 봤는데 이게 뭐 몇 가지만 쭉 한번 짚어볼게요. 4월 22일 날 그 이제 불기소 사건 이례적으로 자기들이 브리핑했고, 그 다음에 5월 26일 날 대검 이제 비공개 의견서 이제 이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상하게 유출이 됐어요. 조선일보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썼고, 현권 송치 필요. 뭐 뭐 이런 정권 내용. 성취 예.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기들이 주장을 이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언론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뭐 6월 1일 날은 이제 자기들이 45.6% 플러스 이제 보안 수사 우수 사례집 배포. 이게 그렇죠. 이게 지방선거 직전에 뜬금없었어요. 예, 지방선거 예. 직전에 예. 하고 뭐 장윤기를 기소하고 보도 자료를 냈을 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계속 수사 과정에 끊임없이 거의 이제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계속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한 거죠. 예. 네.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7월 달 한번 넘어가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봤듯이 7월 4일 날 그 아래 주임 검사 출연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화면에 보셨겠지만 이게 검사실에서 조명을 멋지게 치가지고 나옵니다. 검사실에서.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인터뷰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거는 검사실 아니고요. 대강당 같은 데서 딱 연출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셔터를 이제 네. 뭐 별도로 뭐 만드는 건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협조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재밌게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파보니 시리즈.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검찰이 파보니 제목이 검찰이 파보니예요. 좋네요. 검찰이 파보니 뭐 이게 시리즈입니다. 네, 시리즈 보도가 있었어요. 또 어. 발견을 또 네. 내 눈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예. 창원지검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홍성지청에서도 경찰이 우발적인 살인을 올린 거를 자기들이 보안 수사해 보니까 계획된 살인이었다. 예. 그 자료를 내요. 그다음에 검사가 이제 이프로스에 올린 거를 또 이제 이게 유출이 돼서 뭐 계속 이제 언론이 퍼져나르고 뭐 이런 게 있고 뭐 검찰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뭐 이석연이 예. 보안 수사권 이 폐지는 이제 위헌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언론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죠. 네, 사실상 뭐 검찰 내부에서 기조부 주관해서 조직적으로 사례를 수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7월 14일 날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더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예. 그럼 이제 뭐 제한적 뭐 수사권을 허용하는 뭐 이런 것들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7월 15일은 이제 검찰 동우회가 성명을 냈고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이제 야, 검찰 수사권 전면 인정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그걸 했고 그다음에 15일 검찰 날은 동무회는 이른바 이제 예. 그 검찰 카르텔 중에 한 아주 그렇죠. 중요한 축이라고 예. 예. 이렇게 그렇게 일각에서 그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네. 이 뭐 온갖 뭐 무리를 빚어내는 사람들도 여기 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뭐가 있었네요. 매일매일. 매일 뭐가 예. 있었죠. 매일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게 좀 없을 수 있지만 검찰 외부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예. 예.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을 아니 가능성도 근데 역시 변호사님 네. 검찰은 검찰인데 법무부는 왜 그런 거예요? 법무부요. 네. 아니 대통령이 이미 국회에서 수기해서 네네. 처리하라 우린 따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왜 계속해서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또 막 강연도 하고 뭐 네네. 오찬도 하고 뭐 어디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네네. 예,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쭉 예. 들어가시면 이제 예, 대통령의 이제 그 흉중의 생각은 무엇인가, 예, 그 대통령의 어떤 원의 음, 그리고 어떤 깊은 어떤 통찰들에 예. 대해서를 이제 생각하게 지점이 되잖아요. 예, 일단은 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렇게 독자적인 뭐 민정수석실이나 나오기 어렵지 않냐, 국무총리실도 이런 생각들 속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또 반면에 또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에서는 당은 상대적으로 예.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민심을 읽고 그 이른바 독소 조항들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예. 한 부분은 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점들에 네. 비추어 보면 그렇게 좀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그 이 지점을 생각해요. 이 검찰 개혁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70년 이상 넘게 예, 토론하고 그 깨어 있고 검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렇게 왔던 굉장히 온갖 기득권 세력이 총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혁명이라면 피 흘린 혁명이라면 하나의 척결처럼 될 수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기 네. 때문에 일종의 어떤 법무부라든가 이런 검찰 출신의 그런 할 얘기 다 해라. 홍기현 안에 이런 나오는 것도 그분들이 뭐 이렇게 뭐 검찰을 뭐 이런 그것도 다 드러나서 얘기하는 것도 예. 뭐 전체적인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비난과 어떤 그런 것보다 할 일들을 해나가는 형태로 하고 그 좋은 모습을 긍정적인 빛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런 근데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런- 더 밝혀지면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말씀하시는 이 과정은 사실 올 초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지치고 힘들고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초에 저도 속으로 할 얘기. 봄에는 야 사실상 의총까지 2번 3번 열어가면서 야 우리는 보안수사권 폐지할 거야라고 얘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은 당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질 않나. 그러니까 일부 이제 검찰 출신, 예. 검찰 출신의 의원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배우자가 검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찰의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작용할 수 아니 있겠죠. 우리 국회의원 중에 검사 출신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검사 플러스 변호사까지 하면 진짜 많잖아요. 네, 판사들도 네. 판사 검사 근데 김승원 의원은 제가 어제 의원총회를 네. 봤는데 그 가장 인상적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승원 아, 그렇죠. 법사위 관사예요. 예, 예. 그때 청주 뭐 시의원에 대해서 미성년자 성범죄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미성년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도 이유가 있었고 뭐 통신 영장도 뭐 너무 범위가 기간이 줄어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때 그 김승원 의원이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함으로 해서 4일간의 시간을 줬고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이 훼손돼 인멸 가능성이 늘어났고 그 별건이 있어서 이 부분들의 수사할 여력을 하는데 네. 검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들을 자기가 아는 사실에서 신념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으로 표현하는 거 보고 국회의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 예, 그런 오늘 아마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주지검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네. 국회의원으로서 할 목소리들을 네. 두 분들은 이제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하고 간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부에서 사실은 홍기원 의원이 난데없이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의원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동안 단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개정안을 뚝 던지면서 이게 완전 불을 부었거든요. 네. 예.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기름을 부었죠. 이게 어쨌든 여당 내 일종의 반란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건데 그 자료
2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번 이제 홍기원 의원이 사실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홍기원 의원 뭐 이름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재선인데 예, 상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얌전하셔서 언론 노출은 되게 적으신. 일단 뭐 저 상임위 자체가 언론에 그렇게 이제 네. 노출되는 상임위는 아니니까 네. 뭐 언론에 자주 안 나왔다고 그걸 이제 문제 삼을 건 아니고요. 21대 이제 때부터 이제 의원을 하신 거죠, 이분이. 근데 21대 때 이제 4년 동안 그 총 이제 57건 법안을 이제 발의했고, 그다음에 22대 때는 좀 법안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24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61건, 총 118건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그 유독 한 건이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 냈는데 이게 이제 지난 7월 14일 날 낸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소속 상임위별 이제 발의 내용을 한번 보면, 그다음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21대 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자동차 관리법, 뭐 건축법, 뭐 주거정비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22대 들어와서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이제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법, 뭐 외무공무원법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사법 절차나 제도에 대해서 뭐 법안 발의나 이런 이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이걸 들고 나온 거죠. 네. 굉장히 논란이 심할 때. 네. 7월 14일 날 이 논란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도요, 보좌관들이 다 특화가 돼 있습니다. 보좌관이 만능이 아니라서 국방위를 오래 한 보좌관은 국방위만 거의 하고, 외통위를 오래 한 보좌관은 이제 외교나 그쪽 외통위, 통상 쪽으로 이렇게 전문화가 돼 있는데, 국토위와 외통위만 하신 그 의원실에서 갑자기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그 내부에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이름 저렇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좀 뭐랄까 예. 무색 투명한 이렇게 중립적인 인사인 예. 것처럼 이렇게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부 입법 내지는 예. 누군가를 예.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왜냐하면 입법 경력이라든가 그 법적 지식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충분치 못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예.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다만 뭐 일단 그 안의 내용 중에 보면 결국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형사형법에 수사권을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정작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까? 피해자는 그냥 명분인 거죠. 피해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요. 예. 본인이 제출한 뭐 진술과 증거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수사 진행과 결과를 알 권리도 있고, 또 필요하면 검사한테 가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예. 검사 보고 증거 만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의 진술하는 것을 영상 녹화해달라 예. 요청하고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나 이렇게 진술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공판정에도 기소에도 참여해서 내가 피해자로서 진술하겠다.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 안 해주고 또 그렇죠. 그런 경우도 피해자는 있고. 법정에 못 가죠. 네, 원래 검사만 헌법에 피해자 진술권이 있는데 또 그러면 이렇게 뭐 이 피고인이 진술하면은 뭐 증인이 있을 때 피해자로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그 불기소 처분이 나면 그 이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들에 대한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예. 피해자의 권리를 그렇게 인권을 존중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결국 달리 말하면 피해자는 명분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논리들이 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밝혀졌거든요. 예. 공소시효 임박, 뭐 네. 구속 사건, 뭐 전문성,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건, 증거가 금방 휘발되는 사건들 다 이유가 없는 것이 드러나니까 마지막에 나온 것들이 결국 피해자 보호라는 예. 그 명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저 안중에서 정말 퇴행적인 가장 이 검찰 개혁을 퇴행시키는 노골적인 안들이 검사의 아예 통째로 그냥 직접 수사권, 뭐 홍기원 법안에 정권 송치주의, 뭐 특사경.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묻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상한 게 특사경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놓고 야 특사경은 검사에 지휘받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도 정부 입법 법무부안 이런 데는
특사경 지위는 꼭 필요하고 네. 오히려 특사경들이 요구한다. 이런 언론 기사 막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 이제 대통령의 네. 이제 통찰력이 네. 저도 그 특사경 과정에서 이제 그런 그 말씀도 하셨죠. 네. 네. 근데 이게 홍기본 법안 보면 그 제안 이유를 보면 대검이 이제 낸 자료를 인용하고 그런 이제 대목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배부가 뭔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지 않을 수 없고 네. 또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뜬금없이 나왔느냐.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청부입법 뭐 그런 뭐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뭐 야 여기 희생번트를 한번 번트를 댈 시점이다. 예. 이런 사인을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뭐 이제 그리고 쟁점을 복잡하게 해서 이 형사상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심의를 제대로 지금 현재 7월 말로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좀 지연시키는 이런 것도 이제 결과적인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너무 이게 뭐 의도를 파악해서 좀 얼마나 또 적절치 않은 것 이게 같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용이 많이 당한 거죠. 그러면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인 게 오늘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에 따라서 뭐 두 후보자들 다 모든 후보자들이 다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 표명했지만 뭐 다음 총선에 공천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말고 특별법에서 우리가 또 다뤄야 될 것들이 있나요? 꼭 다뤄야 될 것들. 맞습니다. 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얼핏 말씀드려서 이제 지금도 이제 성폭력 무슨 특법법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영상 녹화 이런 거 증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별법에서 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은 그래도 기본적인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기 때문에 너무 그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성폭력 범죄만 왜 보호해? 왜 보이스피싱만 보호해? 그러면 나머지 범죄 피해자들은 왜 합리적인 차별이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법에 담가야 될 것과 그리고 특별법에 담가야 할 것들은 조금 좀 구별해서 사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은 수사 기소 분리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찍히거나 공격받거나 그러신 적은 없어요? 있죠. 근데 뭐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지점에 대해서 그런 뭐 개인의 이 경계와 경험을 넘게 되더라고요. 별로. 그 당시에서도 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신문사 기자도 제가 형사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선일보 기자 너무나 허위로 공격하더라고요. 중요 국면들 있잖아요. 윤석열 징계 국면, 제가 범죄인지 했을 때 국면이라든가 또 채널A 한동훈 그때 감찰 개시할 때라든가 너무 하고 어떤 때는 보면은 제 대검 감찰부장실이 이제 이 7층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 그 속칭 그 뻑치기라고 하죠. 그렇게 와서 막 하고 뭐 변호사들 이런 그리고 뭐 이런 뭐 여러저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요. 지나고 나면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조사도 받고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 맞아요. 포렌식 참여도 하고. 포렌식 참여도 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민주당 윤리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윤리심판원장.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장. 그게 국민의힘 윤리위원장하고 틀리거든요. 저는 전 당원도 아니고 저는 이 독립성들을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9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게 이제 민주당원이 이제 위원들 3명 있고 당연직 2명 있고 비당원이 4명이니까 이 결국 다수결로 가잖아요. 의견이 달라지면 제가 그래서 약간 뭐 여기에서 물론 이제 현직 국회의원 2명도 이제 위원이니까 아무래도 뭐 당의 의사들이 의견 표명대로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입장이고 제가 혼자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뭐 다수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의사와 다른 결론도 있고 또 저와 제가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른바 뭐 위원회에 대해서 직권 조사 명령도 맞아요. 역대 없이 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약간 공정하고 독립성 있게 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최민희 의원의 직권조사 명령. 그거 하고 왜냐면
이미 다 언론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가리고 그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들. 그렇죠. 그게 아까 이렇게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당론이 결정을 냈는데 네. 당론과 관계없이 표결을 하면 해당 행위라고 우리 평가를 해요. 징계 사안이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모로 정책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진짜 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도 활동 엄청 많이 하신 거 봤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진 기자님, 분석을 또 날카롭게 해오셨습니다. 아니요, 뭐 늘 하듯이 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동접이요. 어제 오늘 제가 제 채널에서 홍보 엄청 했는데 예. 1시간 땡기니까 더 안 나오네요. 아 그래요? 예, 다음 주에 다시 1시간 돌아갈까? 아니요, 다음 주에 1시간 더 땡겨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수 변호사님 역시 인사이트 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저 광고 말씀 하나. 광고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어디 화면 어디 가버렸죠? 예.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예, 이게 지금 영어라서 좀 죄송한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한 3주 전에 예, 그 도서 출판 이제 뉴스타파에서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 전쟁이라는 네, 이제 큰 타이틀로 그 3권짜리 이제 시리즈 책을 이제 발매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왼쪽에 있는 한국 전쟁 초토화 폭격입니다. 초토화 폭격. 저걸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그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오늘 아마존 킨들 전자책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예. 한 2시간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CNN 같은 데다 광고하셔야지. 예. 아니 저거 이제 AI 돌리면 국어 다 볼 수 있고요. 국어로 된 것도 잘 안 보는데 아니 영어로 된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한글판은 이제 살려면 2만 원입니다. 거. 예. 요 아마존 킨들 여기는 8.99달러인가 출시해가지고 이제 한화로 이제 한 13,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3,000원. 못 먹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게 하셔야죠. 아니죠. 이제 이게 전자책이니까 종이책보다 원래 이제 가격이 한 전자책이니까. 70% 정도 되거든요. 요즘 뭐 영어 다 잘 하시고 하니까 우리 네. 한 변호사님도 한번 보시고. 네네. 좋은데요. 지금 아직 아무도 이제 구매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빨리 하시면 여기 이제 지금 댓글 올라오잖아요. 한국어로 써도 안 보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영미권에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책의 이제 판매 수익은 우리 좀 이따가 세알 미디어의 이제 강은주 대표가 또 네. 2부 코너에 나오실 텐데 많은 이제 독립언론 네트워크에 있는 그 참여하는 많은 이제 독립언론들 운영하고 협업 연대하는 그런 이제 자금으로 네. 전액 사용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이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김용진 기자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독립언론 양성 자금으로 쓰인다는 점. 네. 예.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 전쟁이죠. 예, 당신이 보지 못한 이게 한글판이 있으니까 한글판. 코리안 워 유 네버 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정말 좋은 책은 진짜 인생에 영향을 미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독종들 하니까요.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